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험계획법의 제19강은 일부 실시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EN1부 실시법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수중계 요인 실험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교락법과 일부 실시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9강의 첫 번째 주제는 이수중계 일부 실시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실시법은 교락부에서 설계된 그러한 블록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실험을 일부 실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험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죠. 대신에 기본적으로 교호작용이 희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이제 3요인 이상의 교호작용을 희생을 시키는데요. 나중에 이걸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해서 보다 보면 해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2요인 교호작용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3요인 교호작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3요인 이상의 교호작용을 주요인이나 2요인 교호작용에 교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들을 교락을 시키게 되면 주요인과 2요인 교호작용만 분석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적은 시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인자는 많은데 실험수를 줄여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고차의 교호작용은 존재의 확률이 거의 없다. 여기에 사실은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다만 실제로 진짜 고차의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블록에 교락된 요인이 주효과나 2요인 교호작용이 교락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효과나 2요인 교호작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값들이 오히려 다른 곳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값이 왜곡될 수 있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실시법은 실험은 줄일 수 있지만 반면 잘못됐다가는 자칫 실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험을 설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3요인 실험에서 단일 교락을 이용해서 교락법을 구성한 후에 그 중에서 일부 실시법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요인을 교락시켜서 블록을 두 개로 하는 단독 교락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자가 ABC 3개로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3요인 설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엇이 지금 현재 블록에 교락되는 줄 알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인수분해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ABC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즉 블록 2와 블록 1의 차이로 식을 구성한 후에 이것을 역인수분해를 하면 A-1, B-1, C-1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A, B, C가 있는 곳에 두 개짜리가 하나도 없죠. 두 개짜리가 하나도 없으면 0이죠. 네, 그럼 이건 지금 3요이니까 숫자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전 볼 것도 없이 정의 대비가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라는 것을 제가 가르친 방식을 학습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안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A, B, C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단독 교락으로 가장 좋은 설계를 하는 방법은 최고차 요인을 교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교락법으로는 설계가 잘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요인보다는 3요인 교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교락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잘 설계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부 실시법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의 대비는 이미 교락법에서 나온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 것입니다. 즉 블록과 교락된 요인이 정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정의 대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부 실시법은 이 두 블록 중에서 아무거나 한 블록만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한 블록만 실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험수는 2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2분의 1 일부 실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독교락 설계된 블록들 둘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실험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만 실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험 수는 줄어서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한 가지 요인은 무조건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을 엘리어스,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별명을 구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별명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의 대비와 구하고자 하는 요인을 곱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A라는 요인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A에 해당되는 별명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이 A를 보통 정의 대비를 I라고 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BC가 되죠. 그러면 A제곱 BC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모듈로 쓰기 때문에 A제곱이면 A가 양수가 돼서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B 곱하기 C가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B 곱하기 C의 값과 A의 값은 계산상 똑같은 값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곱하기 C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B 곱하기 C는 A의 교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 뭔 얘기냐면은 B 곱하기 C의 값이 A의 폭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B 곱하기 C가 효과가 존재한다면 A의 값이 갑자기 커지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가 유의하지 않은데 굉장히 유의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기본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말아야겠죠. 만약에 이 효과가 0이라면 A의 값에 얘가 교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 값만 보게 되니까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일부 실시법을 할 때는 다요인 교호작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명확하게 성립돼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B 곱하기 C와 A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블록 2를 실험했다고 해볼까요? 블록 2를 실험했을 때 A의 효과는 그러면 A는 홀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홀이죠. A가 하나 있으니까요. 이건 A가 없네요. 예, 0이 됩니다. 요거는 홀이니까 A가 1이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A 1수준, 요거는 A 0수준 실험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A의 효과값은 이렇게 되네요. 데이터가 4개니까 2분의 1 가로 ABC 플러스 A에서 B-C를 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 별명이 B 곱하기 C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BC니까 얘 짝이죠. 자, 여기는 BC가 없어요. 짝입니다. 얘는 B 하나만 있죠? 이거 홀입니다. C 하나만 있죠? 이거 홀이죠. 여기는 BC가 다 있죠? 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두 개니까 짝에서 홀을 빼야죠. 그러니까 AB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른바 식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 값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의 효과까지 엎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 실시법을 쓸 때는 별명들의 효과가 제로여야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효과나 이요인 교호작용을 온전히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 특히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플러스 되는 경우만 나올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블록 1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블록 1로 실험을 해보면 A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A는 이건 홀이죠. 여기는 A가 짝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A의 효과를 구하시오. 그러면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C다. 이렇게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곱하기 C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짝이죠. 예, 이거 짝이죠. 그리고 이거는 홀이고 이거는 홀입니다. 그러면 짝에서 홀을 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죠. BC 플러스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다. 자, 이 식과 이 식은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반대로 나오니까 이거는 부의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부의 효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값이 나올 때 이것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 값 때문에 이 값이 기능을 잃게 돼서 원하는 값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까처럼 블록에 따라서는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블록을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부의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요인 실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4요인 실험이라면 4개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죠. 자, 이제 현재는 A, B, C, D가 들어간 데서 4요인 실험을 했는데 단독 교락으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즉,
두 개로 구분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일부 실시법을 쓰게 되면 2분의 1 일부 실시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인 A의 별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겁니다. 정의 대비가 A, B, C, D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인 A의 별명은 간단하게 A, B, C, D로 구합니다. 그러면 B 곱하기 C 곱하기 D, 3요인이 교락되죠. 그러니까 이 3요인이 교락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한 대로 2요인의 경우에는 B 곱하기 D, A, B, C, D는 A, B자승, C자승, D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인이 4개일 경우에는 2요인끼리 교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락되는 그 법칙을 알 수가 있는데 4요인인 경우는 4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과 3요인 교호작용이 교락됩니다. 그리고 2 플러스 2, 즉 2요인 교호작용끼리 교락이 됩니다. 이렇게 법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3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3요인은 주효과는 1 플러스 2는 3이죠. 2요인 교호작용하고 교락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3요인에는 기본적으로 일부실시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요인 교호작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라틴 반격 같으면은 무조건 이거 권장을 하는데 교호작용이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교호작용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웬만하면 4요인부터 단독 교락을 쓰게 되고, 예를 들면 5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5요인 같은 경우는 1요인에는 4요인 교호작용이 교락됩니다. 그리고 2요인 교호작용은 3요인 교호작용이 교락되고요. 뭐 3요인은 2요인이니까 할 거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온전하게 나오는 것이 5요인부터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양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알게 되면 사실상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걸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4요인 실험에서는 2요인 교호작용은 2요인 교호작용끼리 교락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분의 1 실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4분의 1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블록의 자유도가, 블록이 이중교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교락이니까 블록의 자유도가 기본적으로 3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수중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건 자유도가 다 일식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3개가 희생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와 얘를 2개를 교락을 시키면 왜 3개가 되냐면요. 얘하고 얘하고의 교호작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못 구하고 이것도 못 구해요. 얘들 2개를 못 구하면 얘들하고 교호작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구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걔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거 3개가 다 블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블록과 교락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AB 곱하기 ACD가 들어가죠. 그러면 A제곱 BCD가 되니까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돼요. 자, 이것도 지금 ABCD 4요인 아닙니까? 그럼 재밌죠? 2, 3, 3이에요. 예를 들면 ABCD와 4요인과 있죠? 3요인을 교락시키면 이거는 주효과가 교락되어야 됩니다. 4, 3, 1. 그래서 이런 실험 못해요. 4요인을 교락을 시키고 싶으면은 2요인을 시켜야 되는데요. 4요인과 2요인을 교락시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4, 2, 당연히 2이 됩니다. 8이 돼야 되거든요. A, B, C, D, A, B 하면 뭐가 되겠어요? C, D가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 교락을 시킬 때 뭘 시켜야 된다고요? 최종 교호작용을 교락시켜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이중교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나오지도 않는 4요인 교호작용을 교락을 못 시켜요. 4요인을 교락시키는 순간 주효과가 교락이 되든가 2요인이 교락되는 게 2개씩이나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A, B, C, B, C, D 이렇게 하면은요 3, 3이죠. 그러면 합치면은 A, D가 나옵니다. 그나마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3, 3, 2 그래서 2요인 교호작용이 하나만 교락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인이 4개일 때는 이중교락은 실험을 많이 하지만 이중교락을 시켜놓고 거기서 4분의 1 일부 실시법을 쓰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유가 이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 대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의 대비는 AB 곱하기 ACD니까 기본적으로 A제곱 BC가 돼서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정의 대비는 3개가 되겠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곱하기 D,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 3개가 정의 대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부 실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의 별명이
블록이 4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나오면 3개가 별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 곱하기 AB 뭐가 나오죠? 예, 이거 B가 주요값끼리 교락이 돼버리죠.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ACD 이거는 C 곱하기 D죠. 그 다음에 A와 BCD 이거는 ABCD가 되네요. 자, 4분의 1 일부 실시법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주효값끼리가 교락이 돼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교락법 실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락법 싸움은 이거 3개만 죽으니까요. 예, 이건 교락법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실시법은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이 되죠. 그래서 이 일부 실시법에 관련되는 설계를 할 때는 특히 주요값끼리만큼은 교락이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는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설계를 하신다면 가급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셔야지 어정쩡한 실력 가지고 교락을 시켰다가는 실험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수중계 요인 실험과 일부 실시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수중계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수중계는 이수중계가 2모듈러 수수라고 그랬죠. 삼수중계는 당연히 3모듈러 수수가 됩니다. 그래서 0, 1, 2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계산은 이제 그 이수중계처럼 획기적인 계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거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그 계산식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교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실시로 가는 방식은 이수중계처럼 몇 가지의 규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명이라든지 정의 대비라든지 그것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분산 분석이나 계산법은 기본적인 요인 실험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은 똑같이 푸는 걸로 다 풀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수중계의 일부 실시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중계는 기본적으로 모듈러 수가 3개죠. 그러니까 동일 환경에서 실험을 하려면 최소한 요인이 3개의 수준을 가져야 되므로 수준이 블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이 3개로 구성이 돼야 돼요. 블록이 3개로 구성되니까 일단 이중교락에서 봤죠. 이중교락에서 기본적으로 일부 실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를 하게 되면 엘리어스가 3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는 하나가 생기면 몇 개가 생길까요? 네, 당연히 2개가 별명이 발생합니다. 블록은 3개, 별명은 2개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삼수중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0, 1, 2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번에는 모듈러 상으로 볼 때 이 수준에서는 A 제곱이 뭐가 됐어요? 이게 이제 1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A 3승이 1로 갑니다. 그래서 3제곱이 되면 1이 가게 돼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 문자식이 첫 번째 문자가 예를 들면 A제곱 B가 됐다. 그러면 삼수중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1승만 쓸 수 있어요. 어차피 3승은 어떻게 돼요? 그건 없어지니까 1승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A제곱 B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4승 B제곱이 되죠. A4승이 A3승과 A로 곱해짐으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값은 AB 제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제곱이 없는 값으로 벗겨서 1승으로만 처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교별표에서 왜 그런가 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중계에서는 정의 대비가 당연히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개가 엘리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정의 대비가 2개가 돼야만 엘리어스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 대비는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정의 대비 2개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하나의 정의 대비가 나오면요. 이것을 제곱하는 것이 정의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를 정의 대비라고 하면 ai가 별명이 나오겠죠. 거기서 ai 제곱도 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실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수중계의 별명의 계산법인데요. 삼수중계를 교락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블록이 3개가 되겠죠. 근데 그때 ABC 제곱으로 정의 대비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엘리어스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A의 엘리어스는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인 A에다가 정의 대비를 곱합니다. 그러면 A의 ABC 제곱이 되죠. 그러면 A 제곱 BC 제곱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느냐가 아니고요. 앞에 첫 번째 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이건 제곱을 해서 제곱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A 4승, B 자승, C 4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3은 다 1이 돼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A, B 제곱, C가 됩니다. 얘가 하나의 별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는 A에다가 I 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A의 별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A에다가 정의 대비 A, B, C 제곱을 다시 제곱해가지고 곱한 게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 3승, B 자승, C 4승이 나오네요. 그러면 B 자승 C가 됩니다. 앞에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건 다시 제곱을 벗겨줘야 돼요. 그러면 B 4승, C 자승이 되죠.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BC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의 별명이 2가지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꼼수 한번 부려볼까요? 계산이 굉장히 뒤에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A를 제곱해서 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제곱, A, B, C 제곱이 되죠. 그러면 A 3승 BC 제곱이 나오죠. 그럼 얼마죠? BC 제곱이에요. 이거를 제곱해서 이렇게 하나, 얘를 제곱해서 I를 곱하나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너무 한쪽이 숫자가 복잡한데 그걸 굳이 제곱해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급적이면 단순한 거에다가 바로 제곱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모듈러스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이번에는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교락법과 일부 시시법을 적용해 봅니다. 일부 시시법은 좀 쉬웠죠. 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교락법과 일부 시시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가 3요인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문자 보면 벌써 알겠죠? A, B, C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락은요, 예, 블록이 2개니까 당연히 단독 교락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블록에 뭐가 교락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법을 써야겠죠. A 블록 1에서 A 플러스 A, B, C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블록 2를 빼면 AB 플러스 AC 플러스 BC 마이너스 1입니다. 1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교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첫 법. 탁 보면 안다 그랬죠? A, B, C가 있는 쪽에 2개짜리가 하나도 없으면 바로 뭐가 교락이다? 예, 그놈이 교락이다. 그래서 양셈의 법칙의 추종자들은 시험을 빨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블록과 요인 A와 교작용 A 곱하기 C의 효과가 아니라 제곱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뭐 제곱합을 구하려면 n분의 1을 하면 되고 효과는 2분의 n으로 하면 되고 제곱합은 제곱하면 되고 효과는 제곱을 안 하면 되죠. 자, 먼저 블록의 제곱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른 건 아는데 블록은 어떻게 구하나요? 예, 블록을 구하는 방법은 블록이 지금 A, B, C가 교락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뭘 구하는 거예요? SS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홀 빼기 짝? 그렇게 되는데요. 홀 빼기 짝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블록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블록 하나, 블록 둘. 1, 2. 그러니까 벌써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합해서 이거 합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데이터는요? 8개죠. 그건 똑같죠. 그래서 데이터 8분의 1에서
블럭 1에서 블럭 0을 빼면 최고. 그러면 못 끝나는 거죠, 뭐. 자, 블럭 1이 R2이고 블럭 0가 R1이니까 각각의 합계를 넣어서 빼면 끝나는 거예요. 8분의 1에 이거를 다 더하면 340.3이 나오고요. 이걸 다 더하면 340.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40.3 마이너스 340.5의 제곱이니까 0.005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SSA를 구하는 것입니다. SSA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제 흩어져 있는 데서 A 있는 것에서 A 없는 걸 빼야 돼요. A 있는 것은 A가 이게 이제 1수준이니까 A가 홀이죠. 홀. A가 4개니까 A 플러스 ABC 플러스 AB 플러스 AC에서 A 없는 놈을 빼면은 A 제로가 되겠죠. BC 빼기 BC 빼기 1 이렇게 하면 똑같이 340.3 마이너스 340.5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005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SSA 곱하기 C 교호작용 A 곱하기 C의 제곱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A 곱하기 C의 제곱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C가 짝이죠. 짝을 골라야겠네요. AC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얘 짝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짝이죠. AC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얘들은 AC가 하나씩밖에 없죠. 이건 홀이네요. 그리고 AC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얘는 둘 다 없죠. 얘는 AC 둘 다 있죠. 짝이네요. 얘는 없어요. 그러면 짝이 어떻게 됩니까? ABC 플러스 B 플러스 AC 플러스 1과 홀을 빼야죠. AC A 빼고 C 빼고 홀이 AB와 BC를 빼네요. AB와 BC를 빼면 8분의 1에 자, 이 4개를 묶으면 340.2가 되고요. 그리고 이 4개는 340.6이 되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0.02가 나옵니다. 자, 제곱합 구할 수 있겠죠? 이 교락법이나 일부 실시법은 분산분석법이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효과나 제곱합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효과는 어떻게 구하나요? 예를 들면 블럭 효과를 구하시오 그러면요. 블럭도 효과를 구할 수 있죠. 구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데이터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8분의 1 대신에 똑같이 B1-B2인데 제곱이 없죠. 340.5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을 4로 나누니까 니코르 마이너스 0.05가 되네요. 자, 다 뭐 누구나 다 구하실 수 있겠죠. 뭐 A의 효과도 AC의 효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것은 ABC만 못 구하는 거예요. 얘는 교락이 돼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1일차 실험은 수행을 했대요. 근데 2일차 실험은 수행을 못 했답니다. 그럼 실험은 이거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뭐 자동으로 일부 실시법을 했네요. 뭐 A의 효과와 별명을 구하시오 그랬죠. 일단 별명을 구하려면 정의 대비를 알아야 되는데 정의 대비는 지금 ABC죠. 이것이 이제 정의 대비니까 일단 별명은 어떻게 되나요? A와 ABC를 곱하면 B 곱하기 C 이요인 교호작용이 나오죠. 지금 현재 실험은 이건 안 했으니까 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실험이 이거 있으니까 A1과 A0의 실험이니까 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에 AB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물론 숫자로 쓰일 수도 있죠. 이 값은 마이너스 0.65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별명 B 곱하기 C의 교호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B 곱하기 C는 얘가 짝이니까요. 여기서 짝은 기본적으로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B, C가 다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이건 둘 다 없죠. 이게 짝이 많네요. 얘는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이 똑같아지네요. 결국은 얘도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 마이너스 0.65란 얘기죠. 즉 주효과 A의 별명 B 곱하기 C는 A에 교락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범 파이팅!